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드브 세션 마지막 8주차 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AA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유광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Survey on Self-Supervised Learning Algorithm Application and Future Trend라고 해서 이제 2024년 IEEE에 이제 제출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관련된 이제 서베이 논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어드브 세션 하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논문이 가장 많았는데 좀 먼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학습 알고리즘은 이제 CV와 NLP에서 이제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현실 세계에서는 두 가지의 이제 도전 과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았다는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도 이제 사람이 다시 라벨링을 해야 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나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뭐 일반화 그런 정답값에 의해서 일반화된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드버저리 어택 같은 이런 공격에서 되게 취약한 점이 있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은 이런 인간의 주석 없이 방대한 양의 이제 비디도 인스턴스에 차별화된 이제 특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새로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방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표는 그냥 슈퍼바이저하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프리트레인 태스크와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어떤 걸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조금 다시 얘기해 보자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은 대량의 이제 비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서 수도 라벨을 이제 생성해서 인간의 주석이 필요 없이 이제 라벨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중에 이 수도 라벨을 사용함으로써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은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효과적인 결과는 결국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과 성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2021년, 22년, 23년에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 발표된 이제 논문을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했더니 저 정도의 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18,900개 이제 관련된 논문이 있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평균 52편이 나왔고 시간당 이제 2개 이상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1년도 기준인데 23년도 보면은 거의 7천에 가까이 되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엄청 핫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어,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서 모델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구조와 패턴을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먼저 학습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갖고 이제 뭐 펄 텍스트 이제 태스크에서 뭐 자기네들끼리 뭐 인베딩 가깝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내재적 구조를 이해하고 특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라벨 데이터가 있을 때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전 훈련된 모델은 이후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에서 미세 조정을 수행하여 특정 작업에 최적화합니다. 그래서 이 언라벨 데이터로 이제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라벨이 있는 데이터에서 이제 약간의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제 특정 작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앞에서 프리텍스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셀프 슈퍼델런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이제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텍스트 베이스드 메소드. 맥락 기반 방법이라 해서 이제 맥락적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많이 봤던 오타가 있네요. 콘스트레이티브 러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 마지막은 그 두 개를 합친 콘스트레이티브 제너레이티브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콘텍스트 베이스드 메소드는 제공된 예제들 간의 고유한 컨텍스트 관계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총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하는데 공간 구조하고
지역 및 전역 일관성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좀 어려운데 이제 예시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로테이션, 저 지그소, 그다음에 컬러라이제이션이 있는데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미지를 회전시키고 이게 얼마큼 회전됐냐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이 피처들에 대한 데이터 특징을 파악한다. 저거 그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잘라서 퍼즐처럼 해놓고 이제 특징을 학습한다. 뭐 세 번째는 이 컬러가 몇 번째 채널의 이제 이미지인지 뭐 이런 거를 예측해 봄으로써 이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가장 많이 한 콘트래스티브 러닝 방법입니다.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기법 중에 이제 가장 이 방법을 기반으로 한 여러 방법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간단한 인스턴스 식별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정 방법론들은 성능을 크게 향상시켜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와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초기의 그 요 방법에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심CLR 같이 네가티브 샘플을 활용해서 하는 이제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네가티브 샘플 없이 파지티브 샘플만 갖고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 세개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네가티브 샘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인코더가 나와서 그러니까 가까운 라벨들은 가깝게, 먼 라벨들은 멀게끔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저번에 배운 바이올과 같은 기법이어서 이제 파지티브끼리만 가깝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처음 나온 건데 이미지 피처 디콜러레이션이라고 이제 피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이게 서베이 논문이다 보니까 모델별로 이제 막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아주 짧게 짧게 나와서 저도 짧게 짧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트럭티브 러닝의 네거티브 이젠플 베이스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뷰로부터 다양한 증강 기법을 사용하여 여러 뷰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지에서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갖고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 이미지를 생성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샘플, 그러니까 서로 같은 라벨을 가진 것끼리는 근접하게, 네거티브 샘플, 서로 다른 라벨들끼리는 이제 분리되게끔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모코하고 이제 저희가 배운 심CLR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셀프 디스틸레이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포지티브 샘플만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두 가지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스탑 그레디언트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이제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델로 저희가 저번 주에 바로 배운 바이올하고 심시암이 존재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 학계에서는 바이올과 이 심시암 모델이 네거티브 샘플을 제한다는 점에서 과연 컨스트럭티브 러닝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좀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고는 하는데 이 설베이 논문에서는 일단은 같은 방법론으로 취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모델 보시면 저희가 배웠던 심CLR 바이올만 봐도 이제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처 디콜로레이션 베이스드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피처 간의 약간 중복 정보를 줄이고 각 피처가 독립적인 정보를 담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로는 베롤로 트윈스라는 이제 그냥 모델이 있는데 이 피처 간의 상관관계 행렬이 단위 행렬에 가까워지도록 손실함수로 이제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각 피처는 서로 독립적이게 되고 피처 간 중복이 줄어들어 더 이제 풍부한 표현이 학습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그냥 각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서로 독립적이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제 중복은 좀 줄여주면서 더 풍부한 표현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그 콘스트럭티브 러닝에서 아예 벗어난 이제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입니다. 주로 이제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방법에 집중을 하는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저희 버트 있잖아요. 버트에서 보면은 버트가 마스킹 처리를 하고 그 마스크를 예측함으로써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패치 간의 공정 관계를 슈퍼비전 시그널로 활용한다.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나눠서 하나를 이제 마스크를 하고 맞추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모델로는 CA하고 CMM, 뭐 BRT, MA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모델들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논문에서도 자세하게 안 다루고 있어서 저도 자세히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콘스트럭티브 제너레이티브 메소드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말했던 콘스트럭티브 러닝하고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의 이제 합친 방법입니다. 그래서 콘스트럭티브 모델은 일단 좀 얘기를 해보자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또 오버피팅에 취약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내부 구조를 좀 간과하고 글로벌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게 어쨌든 샘플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좀 내부적인 것보다 이제 대표적으로 좀 글로벌 관점에서 나타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런 한계점이 있었고요.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제 오히려 특정 크기 모델에 대해 이제 데이터가 너무 커지게 되면 성능 향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오히려 10개 이미지에서 더 잘 작동한다고 해서 이러한 한계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방법이 이제 컨스트럭티브 제너레티브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합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논문에서도 예시 연구만 좀 들어주고 아직 딱히 정확한 어떤 모델이 있다라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로 얘기하는 게 걔네 사용해서 온라인 데이터 증강을 뭐 시도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모방해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이제 두 방법을 결합하는 게 항상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너무 잘 합쳐져서 오버피팅 문제로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 연구를 적어 놓긴 했는데 이것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총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콘텍스트 베이스드, 콘트라스티브 러닝, 그다음에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콘텍스트 베이스는 아까 로테이션 같이 좀 스스로 변형하는 걸 예측함으로써 그 데이터의 패턴이나 이런 걸 이해한다. 콘스트럭티브 러닝은 샘플즈를 사용해서 그들의 가까운 멀어짐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하고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은 이제 이미지 자체 마스크를 적용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각 그 방법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모델들을 적어놨으니까 나는 이 방법론에 관심이 있다면 저 방식을 따라가서 이제 논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베이 논문에서 이제 또 다루는 얘기가 어떻게 이 SSL을 다른 이제 학습 패러다임에 적용하냐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다 아는 얘기여서 제가 간단하게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얘 스스로 혼자 있게 발전한 게 아니라 다른 학습 패러다임과 이제 지속적인 개발 결과로 이제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겐도 사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이제 뭐 한 방법론이다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뭐 세비 슈퍼바이즈 러닝, 뭐 멀티 인스턴스 러닝 이런 이제 다른 방법에서 적용된 걸 보였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없어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따로 더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적용된 여러 태스크를 소개하는데요. 뭐 CV, NLP, 의료 이미지 원격 감지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원래는 넣었다가 CV에서만 막 적용된 게 한 20개 이렇게 나와갖고 근데 그것도 다 그냥 단어의 나열이어서 이런 것들은 설베이 논문 보시면서 궁금하시면 여기에도 적용됐구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데이터에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제 비교 실험한 방법이고요. 여기서 점수로 봤을 때는 자, 아무래도 가장 최신에 나온 게 가장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리니어 프로브로만 봤을 때는 BITB 서비 네, 제일 좋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 위에 거는 그거죠. 그 슈퍼바이즈드고 이 맨 밑에 BIT V2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비디오에서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적용한 이제 비교 실험을 보여주는데 네. 그냥 이렇게 실험은 2개 정도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서베이 논문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연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합적인 리뷰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네 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또 이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이 다른 학습 패러다임 간의 이제 상관관계도 연구하면서 제 논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